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나입니다. 문제풀이반 7월 개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선생님들 지금 잘 나오는지 확인되신가요?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되시면 바로 우리 조교님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짧게요. OT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번 문풀반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OT 강의에 대한 거가 왜 필요하냐면 저하고 컨셉에 대한 거가 방향성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 왜냐면 항상 그 의도하는 방향이라는 거가 분명히 다르고 저도 매번 이렇게 이전에 말하자면 상반기 때 저하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쭉 오면서 아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들 좀 채워야겠더라, 그리고 올해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위기더라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번 컨셉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7월 달부터 갖는 컨셉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올해 상반기 때 너무 많이 지치셨어요. 그죠? 아무래도 병인이 돌다 보니까 많이 지치셨던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 혼자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혼자 또 이제 책으로 공부한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게 좀 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해서 늘어지는 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때문에 집에서 나 혼자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늘어지고, 그리고 집중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서양음악만 하더라도 앞에서는 막 중세 르네상스 할 때는 막 곧 내 시험 볼 사람처럼 하다가 현대 나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컨셉을 저도 무리가 될 줄 알고, 문제 푸느라고 힘드셨죠? 네,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지난 목요일날 근육병이 와가지고 근육통이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3주 단위로 끊어가려고 하는 게 계획이에요. 늘 말하지만 계획은 거창하고 그렇지만은 최대한 가까이 가게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컨셉이라고 한다면 3주 텀으로 해서 3주 만에 서양음악사가 모두 끝내는 걸 목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갖는 거가 그 서양음악사, 국악, 음악교육론 이렇게 가잖아요. 음악교육론에 쭉 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교수법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하게 적용 파트가 들어갈 거예요. 오늘 교육과정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교육과정 안 외워서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 교육과정에 대한 거를 갖다 한번 프리뷰를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지금 가장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교육과정을 보고 가는 거가 지금 컨셉이 될 거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것은 계속 나와요. 오늘 같은 컨셉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음악교육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문풀반이 진행되는 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리용학의 큰 덩어리들 있죠? 서양하고 국악, 그거를 이제 3주 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3주 텀으로 잡아놨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마 계획표상에서 확인하셔보시면 아시겠지만 3주 하고 나서 일주일 쉬고, 3주 하고 나서 또 일주일 쉬고, 그 다음에 교과서 전체 뭐 악식론 뭐 이런 것들로 묶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주 하고 쉰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대답을 빨리 안 한다거나 막 강의하고 나서 자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뭐예요? 이런 반응이 보인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제가 했던 말 다시 또 하고 하다 보면 늘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진도를 팍팍팍팍 나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직강 선생님들, 우리 부산에 계시는 우리 직강 선생님들 카메라를 뚫고 크게 이야기를 하시고 내뱉으셔야 돼요. 여기서 마스크까지 쓰고 자기 입기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졸려요. 크게 말을 하세요. 말을 해도 누가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말 다 뱉고 엉뚱한 소리 해도 누가 엉뚱한 소리인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좀 크게 좀 말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다 쏟아내는 연습을 좀 하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주 텀으로 가지만 이게 만약에 늘어지게 되면은 그 주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저한테 아마 강한 배신감을 느꼈을 거가 심화반에서 분명히 쉬고 간다 했는데 안 쉬고 가. 저도 쉬고 싶죠. 쉬고 싶은데 그렇지만은 또 저의 목표였던 거가 혼자 공부하니까 공부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속도로 말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근데 빠를 겁니다. 문풀반은 저는 OT 때 저의 컨셉을 분명히 말씀드려야죠. 왜 말은 빠르고 진도는 왜 이렇게 막 팍팍 나가고 막 미치겠네 이렇게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빨리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말도 빨리 갈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문제를 안 풀고 왔으면은 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당연히
그냥 인간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진도는 알아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하고 좀 이 마음을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주 안에 탁탁 끝내고 일주일 동안 저는 좀 국악을 막 열심히 만들 때 여러분들 좀 쉬면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원대한 계획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3주 만에 나는 서양음악 모두 끝낸다. 그리고 나서 복습 한번 일주일 동안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3주 동안 또 국악을 끝낸다. 어차피 인생은 그 타이밍에 100% 완성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미 여러분들이 한 몇 년 동안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 완성이라는 거, 문풀반에서 100% 완성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가서 나 여기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나 문풀반에서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수석하겠다 이런 거는 그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거고, 그냥 빨리 돌리고 빨리 그냥 다시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복습을 할 스터디를 할 경우가 있으면은 뭐 두세 번을 갖다가 뭐 3시간 만에 보는 거를 하고 그렇게 가는 거가 맞지, 지금 여기에서 100%를 갖다가 모든 걸 소화하겠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알겠지만은 제가 선생님들 문제 냈던 거에서 총 50문제를 제가 이번 주에 냈던 문제에서 50문제를 다 덜어냈어요. 제 살덩이를 덜어냈던 것처럼 덜어냈다고. 한 문제 받는데 1시간씩 걸리는데 살덩이를 덜어낸, 진짜예요. 이번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검토한다고 거의 한 200문제가량을 풀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50문제를 덜어냈던 거에서는 문풀반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갈 수 없다. 진이 빠지게 하지 말자라는 걸로 컨셉을 바꿔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200문제 넘게 만들었던 거를 살덩이를 덜어내듯이 50문제를 과감하게 덜어냈고, 그건 물론 모의고사나 이럴 때 추가 문제도 어쨌든 올해 아무튼 다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문풀반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좀 소화를 하면서 가도록 하는 거, 그거가 목표고요. 오늘 저도 이만큼 지금 여러분들 자료가 이만큼이잖아요. 저 어제 그 카페 질문 올라온 거 보고 사실 되게 미안하면서도 이게 1주차 분인가요? 여러 주차 분인가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치 뭐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 돼요, 다 풀어 오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오늘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덜이고 해서 지금 20문제, 그리스 20문제에다가 르네상스, 중세 해가지고 그것만 해서 한 150문제 지금 정도가 130, 40문제, 음악교육론까지 하면은 뭐 그래도 거의 한 200문제가량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덜어냈다고요. 제가 200, 한 300문제 됐겠네, 그러면. 거기서 덜어냈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엑기스로 해서 문제를 막 합하고 막 그랬어요. 뭐 합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복잡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 의도를 좀 잘 파악하시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살덩이 덜어낸 것처럼 가슴이 쓰렸거든요. 내가 이걸 하나 만들 때 1시간씩 걸렸는데 50문제를 걷어내면 나는 지금 내 며칠이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러면서 덜어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어떤 개수의 문제를 드리고 나서 진이 빠지지 말라는 말이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주어진 시간에 좀 최대한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을 컨셉을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차이가 많아요. 오늘 아마 그럴 거예요. 어제 문제 올려놓고 나서 이거 직강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인강으로 돌리신 분들도 상당히 계셨을 것이고, 직강으로 오실 때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올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문제를 대충이라도 풀어보고 올 거야. 대충이라도 풀어보고 오는데, 자, 지금부터 습관에 대한 걸 할게요. 저는 7월부터의 전체적인 어떤 컨셉에 대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어떤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뭐냐라고 하면 그냥 대충 찍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항상 문제에서 나오는 거가 요즘에는 악보에 근거하세요. 악보에서 찾으세요. 아니면은 지문에서 찾으세요. 라는 것들이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을 찾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되면 지문이라든지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 악곡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악곡의 종류에 대한 특징이 악보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띡띡띡띡 이렇게 체크하고 찍어 이거 이런 식으로만 해와도 괜찮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스캔하듯이라도 그냥 대충이라도 왜 우리 시험장 막 들어가기 직전에 오 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라도 버스를 타고 오면서 오 어떻게 오늘 가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스캔하듯이 보고만 와도 수업에서 따라가는 데에 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컨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꼼꼼하게 내가 풀어야지 그런 거 버리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3시간 만에 이걸 풀어야지. 뭐 4시간 만에 풀어야지. 이거를 컨셉으로 가지고 갈 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할 때 문제 풀을 때 우리 그 선생님들은 오늘 이제 OT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돈이 비싼 독서실을 가서 4시간을 결제를 해놓고 4시간 안에 이거 다 끝내고 나온다. 그렇게 가셔서 만약에 이게 못 끝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다음날도 또 4시간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안에 내가 8시간 안에 이거를 끝낸다. 라는 거가 목표가 돼야지 내가 책 다 찾아보고 나가지고 이걸 갖다 딱 꼼꼼히 써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수업에 있는 것까지 다 얹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망해요. 시간에 망해요. 시간 때문에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컨셉에 대한 거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의 컨셉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문제에 대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그 주제별로 해서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자, 왜 굉장히 다양하느냐? 왜 일관성이 없느냐? 오늘 아마 문제를 풀면서 어떤 거 이건 모의고사보다 더해. 어떤 건 이거 완전 실전형이야. 이미 시험을 봤던 분들은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가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거는 있지도 않는 뭐 오지선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오지선다도 그냥 내지는 않았어요. 오지선다를 바르게 고치시오 같은 것들로 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냈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저도 몰라요. 출제인지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고 시험의 상황이라는 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올해 같은 상황은 더더욱 긴장을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올해 어떻게든지 7월달에 빨리 개강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막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가가지고 뭔가 좀 유도리 있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올해 사실은 캠프도 없어졌어요. 올해 지금 원래 8월달에 캠프를 해야 되는데 캠프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려면 진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6월달까지 해서 무리하게 막 강의를 제가 거의 한 13시간씩 막 강의를 찍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듣느라고 힘들었겠지만 그거를 위해서는 제가 좀 빨리 개강을 시켜서 빨리빨리 좀 진도를 해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문제를 접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모의고사는 좀 아무래도 올해 나올 것 같은 어떤 유형이라는 거가 어느 정도는 정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거 자체가 시험 유형이다 그런 것도 있으나 완전히 단답형으로 내가 좀 체크해야 되는 거 그야말로 괄호 안에 넣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거예요. 강사 입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와 좋은 문제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뭔지 아세요? 문제 굉장히 화려하게 내면 돼. 앞보 넣고 사료 넣고 뭐 넣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공부가 그냥 이거는 이거 라고 해서 1대1 매칭으로 해서 빨리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거가 어쩌면 공부가 더 유익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만은 또 거기다가 익숙해지면 사람이 또 그런 문제를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가 어떤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할 수 있게 하는 거가 컨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익숙해지시라는 거. 문제가 이런 유형도 있고 저런 유형도 있고 저런 유형도 있고 그래서 그 문항에 따라서 문제는 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꼭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저의 OT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지금 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일 좋은 거가 그 2대1 있는 뮤지서커스로 오세요. 왜냐면 여기서 상담을 해도 되는데 사실 제가 강의하고 나면 너무 지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온전한 상담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뮤지서커스로 오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평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악평가부터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철학 너무 열심히 하고 한 10년부터 이제 이걸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제일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가예요. 왜냐면 딱딱 떨어지거든. 그리고 그걸 교육과정하고 연계하는 거가 굉장히 많고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성취 기준에 대한 거 굉장히 강해졌죠. 내용학적인 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평가의 파트가 너무 소홀히 되는 거가 많고요. 정말 단답식으로 외워야 할 파트,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은 뭐 강의만 잘 들어도 이해가 되면 사실 외울 거리는 훨씬 적어요. 근데 평가는 그런 이해의 어떤 요소라기보다도 내가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열심히 외워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뒤에 교육과정도 오늘 전체적인 음악교육랩의 컨셉은 바로 그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음악평가부터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평가에서 첫 번째 일반적인 평가 요소, 평가 요인이 무엇이냐, 평가 요소가 무엇이냐, 타당도, 신뢰도, 난이도, 변별도 이런 거 들어보셨었죠? 생각보다도 시험 문제에서 이 평가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거 뭐냐면 객관도, 신뢰도, 타당도, 그리고 타당도와 신뢰도와 관련된 것은 모든 교과들 있죠. 모든 교과라는 것은 중학교 음악도 있고 고등학교 음악도 있고 거기에 따른 선택 교과도 있고 거기에 모두 있어요. 타당도와 신뢰도의 이야기는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나온 게 뭐예요? 타당도와 신뢰도, 객관도하고 신뢰도 몹시 헷갈려 하시죠? 시험 문제에서도 이미 나왔는데도 몹시 헷갈려요. 근데 왜? 오늘 문제에서의 또 컨셉이 뭐였냐? 객관도 안에서도 종류가 있더라 라는 것까지 지금 나온 거고요. 타당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 이미 자세하게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문풀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거에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라는 거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뭐 안면 타당도 무슨 타당도 해가지고 교육학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셉들을 가져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평가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타당도에 대해 정의하고라고 나왔어요. 정의하라는 것은 문장 그대로 외워버리세요. 왜냐? 개념에 대한 거가 빠뜨려지면 안 돼요. 그리고 개념을 외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타당도란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타당도란 여러분들 답안지랑 다 받으셨나요? 네, 타당도란 측정 도구가 재려고 한 의도를 어느 정도 충실히 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키워드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할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를 쳐가면서 그리고 오늘 답안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장짜리 답안지 이렇게 나오죠. 자기 평가 채점지까지 같이 나오죠. 자, 이거는 100점 만점으로 가는 거가 아니라요. 제가 거의 모든 문항을 만들 때 4점짜리를 기준으로 거의 만들어요. 아주 간단한 것만 2점짜리를 했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한 문항당 보통 4점짜리가 대부분이죠. 4점짜리의 문항에서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이거를 못 채우고 있는지, 못 외우고 있는지, 완벽하게 모르고 있는지를 채점하라고 이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4점짜리에서 점수가 깎이는 것은 문제가 통으로 막 이렇게 나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4점짜리에서 1점 깎이고 여기서 1점 깎이고 이거 1점 깎이고 1점 깎이고 한 거가 누적돼가지고 고점수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항을 갖다 완벽하게 내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한다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 라는 거를 실감하시라고 옆에 배점이 있고 자기 점수를 거기다가 써놨을 거예요. 자기 점수 써놓으세요. 그러면 자기 점수 써놓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왜 우리가 틀린 거 체크할 때 과감하게 빨간색으로 크게 그려오잖아요. 내 점수를 보고 이게 4점짜리면은 이게 4점짜리가 20문제면 여러분들 80점짜리 전공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20개 이 범위가 정해진 거 안에서도 내가 20개 문제를 풀었는데 세상에 40점이 나오네. 80점 만점에 40점이 나오네. 그게 여러분들 시험 점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좀 자각을 하시라고 점수를 크게 내 점수 이거는 4점짜리에서 2점, 2.5 이래서 쓰세요. 제가 그래서 배점까지 같이 드린 거예요. 배점표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꼭 체크하세요. 자기를 좀 매를 때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 도구가 재려고 하는 의도를 어느 정도로 충실히 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도구가 여기서는 지금 측정 도구가 이 시험지가 타당도가 높느냐라고 하면 이 시험지가 이 측정 도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도구가 재려고 하는 의도를 어느 정도로 충실히 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더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항은요 공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자,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1 교과명이라고 나온 데가 바로 중학교 음악, 2는 고등학교 음악, 3번은 고등학교 음악 연주, 그 다음에 4번은 감상비평, 5번, 6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평가는 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의해서 계획을 한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범위에 맞춰서 시험 출제해라 라는 것들 타당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범위와 수준은 상황에 맞춰서 고려한다. 그러니까 타당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모의고사용이 아니라 모의고사용이라는 어떤 실전형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거를 좀 구조화해서 외우기 위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음악이라고 나오는 데서도 보시면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취 평가를 해라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뭘 평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음악 연주에서도 마찬가지 수준과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상과 비평에서도 뭐예요? 평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범위와 수준. 아하, 타당도가 나왔을 때는 교육과정에서 범위 수준 이야기를 하는구나. 교육과정의 범위, 배웠던 내용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5번, 6번 가볼게요.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지식의 이해, 그 다음에 적용, 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음악 시간에는 음악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야 되는 거가 당연한 게 타당도를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이 담아져 있는 교과명은 뭐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도가 여기도 타당도, 여기도 타당도 여기 다 있는데 각 교과목에서 타당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대충이나마 알면은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은 시험장 들어올 때 완벽하게 외우질 못해요. 포도시 성취 기준이나 완벽하게 외우지 평가 계획 다 외우고 교수 방향 다 외우고 그러지 못해요. 그거는 나만 못 외운다가 아니라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찍더라도 타당도 나왔으면은 분명히 교육과정 범위하고 수준 이야기가 나올 거야. 음악 이론? 음악 이론에서 뭐뭐뭐 이런 내용들 나오지.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찍어서라도 써야죠. 시험장에서 찍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봤던 어떤 걸 가지고 찍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이 찍는 거는 문제 푸는 게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음악사적인 지식 이해, 음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악사적인 지식 이해. 그 다음에 판단력 태도 등에 유의해서 음악사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전문교과라 해가지고 다 모아서 지금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문교과 과목들 있죠. 합창, 합주, 전공식에 나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대한 내용이 전공별, 학년별 특성에 대해서 평가의 수준과 범위 이거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요. 모든 전문교과가.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수준과 범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이런 것들이 그냥 핵심 키워드가 되겠구나 타당도에서 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얼마나 잘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말할 때 내용 타당도 이런 이야기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했느냐라고 할 때 무슨 타당도? 내용 타당도. 무슨 타당도야? 그렇죠. 크게 그렇게 말하세요. 안 그러면 졸려요. 자, 그래서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다음과 관련된 평가 요인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음악 수행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은 기말 성적에서 상당히 높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로 작은 단위의 평가가 총합평가의 점수를 예언할 수 있다는. 자, 항상 문제의 답이 있고 지문의 답이 있고 악보의 답이 있어요. 요즘 시험 문제는 그냥 외워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찾으세요. 왜 그러냐면 자, 출제자의 입장에서 말할게요. 출제자는 문제를 내놓고 이건 문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건 문제는 좀 뭔가 이중적인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모호한 답이 될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싫겠죠. 출제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한번 돼보세요. 이건 내가 내었던 문제가 뭐가 모호해. 이 답도 되고 저 답도 된다고 그래. 라고 한다면 출제자가 자존심 상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뭔가 확실한 단서를 주기 위해서라도 요게 있었잖아. 요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야. 라는 것을 제시하려고 지문이나 악보에서 어쩔 수 없이 담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단서를 주려고 담아놓은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점수 잘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갑의 입장과 우리는 을이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걸 낼 때는 이게 단서가 요게 있는 걸 가지고 문제 만들었어 라는 거를 싱크가 딱 맞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항상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키워드가 요거겠구나라는 아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찍더라도 체크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지 내가 이상한 데서 안 꽂힌 게 아니구나. 이상한 데서 꽂혔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문제도 끝까지 읽어봐야죠. 여기서 키워드가 어떤 거가 되겠어요? 애원, 현재 어떤 측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현재 뭔가를 측정을 했어. 수행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 점수를 잘 받은 학생. 지금 수행평가라는 현재 어떤 측정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어때요? 기말고사는 다른 평가야. 그죠? 근데 지금 여기 현재 측정을 근거로 해서 미리 어떤 것을 예언한다. 우리가 보통 교육학에서 이걸 애연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애연타당도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것, 이게 그래도 타당도에 해당되는 거야 라는 거. 시험 문제 키워드는 뭐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 서술형에 쓸 때는 타당도, 이거는 타당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지문에서 이게 애연 타당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타당도의 종류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가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나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학원에서 푸는 거는 이렇게 막 과하게 어렵고 왜 시험은 좀 더 쉽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하지 그거는. 왜냐면 거기에서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보일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두 번째, 음악 적성 검사지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학생은 청음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다음을 보아서 적성 검사지의 타당도가 높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성 검사지, 혹시 여러분들 답안지에 뭐라고 나왔어요? 답안지 체크하시면서 가세요?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안 나왔구나. 자, 이거 적성 검사지에 적성이라는 말 자체, 창의성이라는 거 말 자체, 지능이라는 거 자체에서는 눈에 보이는 개념인가요? 안 보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많이 봤었을 거예요. 어떤 태도라든지 정의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 요목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일 익숙하게 봤던 것들이 창의성을 위해서는 민감성도 필요하고 융통성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었죠. 창의성이라는 거를 측정하기 위한 요소들. 그것들이 뭐야? 하나의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보신 적 있죠? 구인 타당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잘못 꽂혔어라고 하는 것들이 꽂혀야 되는 부분이 적성이라는 데에서 꽂혔어야 됐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볼게요. 청음 검사를 하고 나서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자, 여기서 키워드 뭘 것 같아요? 키워드! 이러면 이제 일주일 늘어나는 거예요. 자, 뭐 키워드. 그리고 다시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했대.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했대. 뭐래요? 그렇죠. 동형이겠죠. 동형검사? 동형검사 타당도는 없는데. 그죠? 동형검사? 신뢰도.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청음검사를 하고 나서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검사했는데 점수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었다. 근데 지금 신뢰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가 유형은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다? 바로 동형, 검사, 신뢰도. 이거는 바로 동형성. 얼마나 우리가 신뢰도는 동형성 계수를 보고 판단해. 동형성 계수가 일치하느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볼게요. 김 교사는 동영상으로 만든 10개 학급의 실기평가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반이 많아가지고 3주 동안에 평가를 했대. 그런데 컨디션에 따라서 큰일 날 적이죠. 컨디션에 따라서 채점에 대한 기준이 일정치가 못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대충 한 사람들 뭐예요? 신뢰도 문제가 있네.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지금 채점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평가 도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돼? 채점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돼요? 객관도예요. 채점자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채점자의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채점자냐? 이거는 나 혼자 이랬다 저랬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실기평가할 때는 어때요? 채점자 간에 일치가 되지 않는 거고 몰아갔네. 그게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 객관도였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자 내에서의 객관도가 있을 거. 나 혼자. 평가자 내. 나 혼자일 때. 지금 이와 같은 경우 평가자 간에
객관도가 있을 수 있겠고. 그게 5번이죠. 임용고시 평가하는 평가자들 간에 평가가 일치되지 못. 근데요, 한 가지 조금 선생님들이 좀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뭐 이렇게 다 뭐 이잡듯이 가면서 가지만은 너무 거기에 단어에 치우치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아직은 7월부터 한 8, 9 어느 정도 한 2, 3개월 동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이잡듯이 이렇게 가는 거지만 어느 정도 10월 달까지는 크게 좀 보는 연습이 더 필요한 거지. 맥락을 보는 게 더 필요하지. 이거 가지고 단어 하나에 막 미친 듯이 뭐 이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객관도에 대한 거가 4번, 5번. 그래서 객관도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걸 종류를 구별하는 거를 조금 더 가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3번. 음악 교과에서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평가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그죠?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학교 모기에 보시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되 학습 과정에서 관찰되는 행동의 태도의 변화. 그죠? 과정에 대해. 왜냐면 제가 이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수행평가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가 있어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거. 그게 요즘 트렌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뗀 거예요. 아, 그러면은 다른 교과목에서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 라는 걸 보니 일단 답을 먼저 확인할게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교육과정 외워야 되는 게 급수무니까. 자,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 그 다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음악.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교과에서는 지금 태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하구나. 그 다음에 음악 연주, 실기와 관련된 거죠. 답안지 확인하세요. 답안지에서 지금 어떤 과목들이 여기에 있다고 나와요? 합창, 합주, 말하세요! 합주, 공연 실습, 음악 전공 실기라고. 자, 그러면 이 모두 죄다 한꺼번에 묶어서 자, 음악만 빼고 지금 나머지 어떤 것들과 관련된 거? 실기와 관련된 것들은 이 행동의 어떤 변화 과정, 행동의 변화, 실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 과정까지를 담고 있구나 라는 거. 그렇게 하면 찍을 수 있겠죠. 아시겠죠? 우린 잘 찍는 방법을 잘 가야 돼요. 실기 과목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외된 과목은 딱 뭐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론적인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음악사.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에서 음감비만 따로 보셨던 분들 이게 무슨 개론서 책이야. 아니면은 뭐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음감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음악이론. 그래서 내용 많은 것들. 음악이론, 음악사, 음감비는 여기에서 제외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태도 변화 과정에 관련된 거였다. 외우셨죠? 외우셨죠? 자, 4번 가볼게요. 교사는 평가를 할 때 학습 결과를 내용과, 자, 지금 여기서 학습 결과 내용 플러스 행동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 지금 내용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친절하게 내용, 행동이라고 짚어줬지만 만약 그걸 짚지 않고 아래와 같은 평가 방식 이렇게 했었을 때는 반드시 여기 도대체 뭐가 생겼지? 뭐가 있지? 라는 것들의 제목들을 잘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하고 행동이 있는데 이걸 도식화해서 목표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 과정이 필요하대요. 교사가 평가를 할 때 학습 결과를 내용, 행동으로, 그죠? 학습 목표.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 이거를 계획하는 건 되게 중요해. 땡땡 고등학교에 재직한 김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을 내기 위해서 아래 같은 표를 계획했는데 아래 같은 표 명칭은 뭐 쉽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원, 목적, 분류표죠? 그래서 이용목적 분류표. 이러한 평가 계획, 평가 요인죠. 평가 요인! 자, 평가 요인을 쓰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모의고사 가면은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못 썼어. 답안지 보면 다 아는데. 여러분들 그 답안지 나오잖아요. 답안지 봐보세요. 답안지 보면 여러분들 처음 본 거 하나도 없어요. 답안지에 있는 키워드들만 쫙 보세요. 시험지도 실제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평가 요인 뭐가 나와야 돼? 키워드? 타당도, 신뢰도, 변별도, 난이도. 요거 중에서 하나일 거야 라는 것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떤 요소에 적합하기 위함인지 수술하시오라고 하는 거. 타당도. 우리가 아까 뭐해서 내용, 어떤 교과 내용, 교육과정의 내용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도가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5번. 주교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변주곡. 자, 문제. 음악 개념 요소에서 변주곡 들어가 있는 학교 급은 중학교죠?
변주곡이 들어간 거 중학교 아시겠죠? 그래서 중학교. 그래서 문제에서 제가 문제 낼 때도 그거 다 고려해서 내니까요. 문제에서 공부하는 확인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변주곡에 대해 수업하고 아래와 같은 자기평가지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우리가 이 자기평가지라는 건 수행평가의 종류 중에 하나로 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 반성일지라든지 자기평가하는 것들이 무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결과를 통해서 조성변주를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조성변에 대한 보충학습이 이루어졌고 우리 평가에서 평가 항목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에 대한 거가 이미 시험에도 나왔고 그게 2015에서 특화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와 관련된 건데 보충학습이 이루어져서 다시 재평가한 결과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대요. 그러면 이 평가 결과 활용을 참 잘한 거네. 그러죠? 그래서 주교사가 한 평가지는 어떤 타당도, 뭐냐. 지금 주교사가 처음에 평가를 실시한 거에서는 아이들이 이쪽 부분을 잘 모르는구나. 이쪽은 좀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보충을 이거를 해주는 게 좋겠구나. 라면 그 시험지, 그 평가의 어떤 도구는 가치가 있는 거죠. 좋은 시험지인 거죠. 좋은 평가 도구인 거죠. 좋은 결과를 얻어냈어. 그래서 이걸 했는데 자기평가를 했는데 선생님 저도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못하니까 이거 다시 가르쳐 주세요. 학습의 동기를 뿜뿜이 하게끔 만들어줬어. 이런 타당도를 우리는 결과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과타당도. 그래서 결과라는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됐느냐? 뭐라고요? 학습 평가가 학생들은 동기 유발에 학습 공부하는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됐는지를 분석하는 타당도. 평가 결과가 학습 목표에 부합됐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어때요? 이 결과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교과서에서 지금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보자. 자기평가가 2015에서 무지 많이 나오고 이게 그래서 개정이 됐었을 때 몇 년 전에 자기평가가 1번 문제로 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 지금 전체 음악교육론의 흐름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여러분들 오늘 점수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체크하고 내가 그거를 함으로써 반성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 공부했다고 했는데 뭐 했지? 라고 하면서 다시 가서 반성을 하게 하고 그 반성은 학습, 러닝을 일으키게 한다. 그거 우리 아치 프로필 같은 데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기평가 관련된 거.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타당도에 대한 거 뭐 신뢰도랑 같이 섞어서 봤는데요. 타당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교사가 학기 초에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 자, 평가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 라는 것은 신뢰를 오려면 기준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기준이야? 선생님 못 믿겠어요. 선생님 신뢰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평가 요일. 그러니까 단어를 지금부터는 선생님 이해도 이해지만은 이제 단어를 정확하게 탁 집어가지고요. 정확한 단어를 탁 픽업을 해서 그거가 이게 나왔으면 이게 나왔으면 이게 돼야 되는 그 싱크를 맞추세요. 평가 기준은 뭐하고 관련돼요? 신뢰도랑 관련돼. 그리고 2015 교육과정에서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학생에게 안내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을 언제로 봐요? 학년 초, 학기 초에서. 자, 학년 초, 학기 초에 말하는 내용은 뭘까? 자, 뭘 평가할 거야?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거야? 기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뭐 조별로 할 거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방법.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그래요?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학년 초, 학기 초의 평가 내용, 기준, 방법을 학생에게 애고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2015 교육과정에서. 맞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땡땡 고등학교 박교사는 기말고사 평가 계획을 수립하기에 중간고사 난이도 결과지를 분석하였다. 난이도 결과지를 분석했다. 그러면 난이도가 뭐구나라는 거를 알아야죠. 난이도. 문항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문항의 난이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무지 헷갈려요. 왜? 자, 모두 맞췄어요. 그러면 걔는 난이도가 뭐예요? 모두 맞췄다. 쉬웠다.
100% 지금 다 맞췄다라는 거죠. 난이도 100. 잘 생각해야 돼요. 난이도 100. 와, 엄청 어렵다. 이거 아니에요. 난이도 100. 100% 맞췄다. 헷갈리는 포인트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두 틀렸다? 어려웠어. 난이도 0. 요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 결과지를 분석했는데 지금 보니까 3학년 2반부터 한번 봐볼게요. 3학년 2반은 50%에서 지금 100쪽에 가까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이제 부적 분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적 분포도.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좀 치우쳐졌어요. 자, 그럼 3학년 2반은 3학년 3반에 비해서 애들이 어떻게 느낀 거예요? 쉽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3학년 3반은 점수가 적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렵게 느낀 거죠. 그러면 난이도는 적정 수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상 분포를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학년 1반이 정상 분포, 그 다음에 부적 분포, 3학년 3반이 정적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어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프를 그냥 제가 설명한 것 뿐이고 해석을 하는 거가 중요한 거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거 정확하게 이게 지금 난이도 처음 들어봤는데 총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교육단에서 만든 답지 구성들 모두 기초 총론을 가지고 했어요. 아시겠죠? 자, 8번 가볼게요. 윤교사는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평가 계획을 작성하였다. 아래와 같은 거가 무슨 평가인지 보려면 앞에서 자 여러분들이 자 시험지에서 여러분들을 겁내게 하려고 평가 출제한 사람들 여러분들을 겁을 먹게 하려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뭘까? 글을 이만큼 줘. 글을 이만큼 주고는 앞으로 요만한 걸 줘요. 이렇게 가게. 그러면은 나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꼼꼼히 읽어야 돼. 그래서 답은 저쪽 뒤에 있는데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고 무슨 말이야?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하게 되죠. 먼저 스킵을 하세요. 쭉 보세요. 보고 나서 그러면 답이 생각보다 또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변 여기서 보이는 건 뭐 논술형, 서술형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요즘 또 트렌드에 대한 거 현장에서 지금 어때요? 논술 채점하느라고 선생님들이 머리털이 빠질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어휘 선택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논술을 하라고 하니까 비평문을 쓰라고 그러고 논술을 하라고 하니까 미치겠대요. 지금 근데 핫한 거가 논술형 공간과 관련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셉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는 논술형, 서술형이 나왔는데요. 지금 객관도를 높이기 위한. 자, 선생님이 이거 서술형 채점할 거 아니에요. 서술형 채점하면은 객관도와 관련되겠죠. 선생님은 내가 혼자 채점해야 돼. 그러면 객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쓰시오라고 나왔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 객관도하고 신뢰도하고 자꾸 헷갈리잖아요. 비슷한 어떤 형태니까 그래요. 그래서 채점의 기준에 대한 것을 정해두고 우리가 논술 평가를 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거 다 서술식이잖아요. 서술식인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바로 이 키워드가 들어가. 제가 거기다 써놨잖아요. 오늘 답지에도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몇 점. 모두 들어가야지 몇 점 이렇게 지금 그래서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채점의 기준을 위해서 모범 답안을 만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단위별 사람별 말고 왜냐면 이 친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문항별로 갔었을 때 단위별 채점을 한다라는 거가 요것도 총론 내용 근거로 답안지 쓴 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논술형 이렇게 하는 게 좋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서술형과 논술형과 관련된 거 그리고 2015 교과목에서 이와 같은 평가가 있는 과목을 그러니까 논술평가, 소술평가 있는 데가 어디야? 라고 하면 사실 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실기가 더 많겠어요? 아니면 막 외워야 되는 이론적인 게 더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찍으세요. 뭐 나올 것 같아요? 음악사! 그렇지, 음악사! 또 음악이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음악.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는 교양적 수준으로 고등학교 음악, 중학교 음악이 있고 고등학교 음악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음악은 누구나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음악 문화에 대한 어떤 교양적 수준을 갖게 하는 거가 1차적인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등학교 음악, 고등학교 음악 이론, 고등학교 음악사 같은 것들이 여기 있더라. 찍더라도 그러니까 뭘 찍어? 그림하는 게 뭐 있더라 라는 걸 생각하면서 찍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평가를 할 때 측정도가 경비 시간 및 노력을 적게 들여 설정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렇죠. 이거에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말하자면 리코더로 뭔가 평가를 하는 거를 보고서로 해? 아니잖아요.
리코더에 대한 건 실기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보고서, 리코더 연주를 잘해볼 수 있다는 거를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이거를 평가한다? 실용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뭔가를 할 때 효과적으로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와 같은 평가의 요인을 무엇이라고 하고 하는지 쓰시오. 그래서 실용적이어야지 평가 도구가. 이게 빨리빨리 이거를 정확하게 잘 체크하는데 쉽게. 이 친구는 노래 연주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이게 필요한 거겠죠? 다음 활동에서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밑에서 그러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보자고요. 독창, 합창, 기악곡, 선곡에서 비교? 무슨 활동해요? 감상하는 활동 하네. 그죠? 감상하고 연주 형태 음악 자장과 더 어울리는지 비평해보자. 그랬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2015에서 찾아라 라고 하면 2015에서 평가 방법은 어디에 있었지? 라고 했을 때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이 있고 거기 안에서 그 평가했을 때 요거에 따른 평가는 이걸로 해요. 요거에 따른 평가는 이걸로 해요. 다 외웠어요? 표현 영역에 따른 평가 뭘로 해요? 관찰하고 포트폴리오하고 실기평가하고 이런 것들 들어요. 이렇게 왜 여러분들 다 봤어요? 자, 감상에서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상. 실험지필, 그렇지. 실험지필이 유니크한 거죠. 감상형에. 왜 다른 데 없어? 실험지필. 그 다음에 또 보고서. 그렇지. 보고서. 또 찍으세요. 관찰. 남이 보는 거 감상하는 거니까. 또 보고서. 음악 감상 다른 연주회장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서 씁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생활화. 생활화는 관찰, 포트폴리오, 보고서. 왜 음악 직업 이런 것들 조사하다 보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감상 영역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지문 안에서 답이 있다고 했어요. 2개를 쓰래. 2개를 쓰라고 했으니까 감상하고 비평해보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된지 감상 들은다. 들었으면 소리하고 연결되니까 실험지필평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평해서 내가 글로 뭔가 써가지고 하는 거에 뭐가 관련될지 보고서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문제라는 게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만들까를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지. 문제가 말하자면 이거는 뭐 어떤 컴플레인도 나올 일이 없어. 정확하게 딱 떨어진 답이야. 이렇게 문제 안 내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제 문제 스타일은 선생님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정교하게 나눠가지고 좀 외워보도록 할까라는 거에 컨셉에 맞춰져 있지. 딱 떨어져가지고 이거 말고는 답이 안 돼. 이런 그런 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돼요. 그건 제 문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네라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를 공부를 하시는 거가 지금 1번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평가 1번 가볼게요. 평가 1번. 우리가 이 평가 1번은요, 기초책 같은 데에서 음악적 행동해가지고 뭐 청각적 변별이다, 뭐 악보의 소리 식별이다, 총론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뒤에 문제에서 박스 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행동과 연결이 됩니까? 라고 했던 거. 그거 관련된 건데 음악적 행동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다음에 음악적 행동의 명칭을 음악적 뭘 쓰래요? 행동.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돼. 음악적 행동, 청각적 변별 행동. 청각적 변별 행동, 변별한다라는 거는 2개가 있구나라는 거겠죠. 2개를 갖다가 구별하는 거, 변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뭐 아니면은 뭐 악보와 소리를 식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악보하고 소리하고 매칭을 한다. 이런 것들. 어디에 있었던 건지 기억나세요? 중음세대도 있어요. 자, 그럼 봐볼게요. 음색이 비슷한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알아보고 비교 감상해본다 라고 놨어요. 자, 음색이 비슷한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알아보고 비교 감상해보는 거. 뭐하고 관련될까? 청각인지? 자, 이걸 이제 만약에 이제 헷갈렸던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마 이걸 청각변별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한 오답을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심화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는 청각변별과 청각인지 및 식별에 관련된 거 이 2가지를 엄청나게 헷갈려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예시를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라고 했고 그건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박스에 있는 데서 거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풍물놀이를 감상하며 이체장단이 연주되는 부분. 자, 이체장단이라는 악보 같은 게 있어요. 악보라는 것이 꼭 오손보에만 있을 필요는 없죠. 그림 악보든 뭐든 악보가 있어요. 그러면 악보를 듣고 이게 지금 이체 장단이 어디서 연주되는지를 소리하고 악보하고 매칭을 시키네? 그러면 이건 뭐야? 악보와 소리 식별과 관련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극음악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동서양 극음악의 다양한 시대적, 문화적 배경, 시대적, 문화적 배경 뭐겠습니까? 배경 지식.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노래 불러보자. 뭐? 연주. 아시겠죠? 그래서 체크를 뒤쪽에서 지금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됐던 부분들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음악적 행동을 평가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 어떤 음악적 행동을 할 거냐. 내가 학생들하고 지금 수업 시간에서 어떤 음악 행동을 할 건데 이 음악 활동에 대한 평가가 결정이 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한 음악적 행동을 수집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음악 검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쓰시오.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는 교과목명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쉽게 아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죠. 나에서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나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은지필평가는 보다 음악 교과의 성격에 부합하는 검사이다. 그래서 실험 연계와 관련된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 나, 뭐 이거는 선생님들이 읽으면 이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라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넘어갈 일이 없고 자, 문제 자, 이제 찍으세요. 틀려도 돼요. 실험 실기검사. 자, 실기검사에서는 어떤 류들의 과목들? 실기류들의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예요. 서술검사는 찍으세요. 시작. 서술검사 해당되는 거. 그죠? 음악사, 음악이론 하나만 더. 고등학교 음악 오케이. 자, 이제 하나만 더 갈게요. 발표 구술공사. 발표 구술공사. 오럴 테스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면접 같은 거 할 때 대학원, 교육대학원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뭐 어떤 대학원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서양음악적인 거를 갖다가 뭐 물어본다든지 내용학적인 거를 물어본다든지 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서술검사에서 했던 비슷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물어봤어? 음악사, 음악이로, 그 다음에 음악 감상과 비평. 뭐가? 구술검사, 발표. 알겠죠? 교육과정대로 외우고요. 저하고 구획 나누는 건 구획 나누는 대로 외우세요. 이걸 또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했던 작업을 왜 또 하세요? 가서 이렇게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을 보면은 알아서 분화가 돼서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섞지는 마세요. 12번 평가 단계의 교수서를 배치하시오.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감상 영역을 할 건지, 왜 두 번째 거 보면은 감상 영역을 평가할 건지, 아니면 표현 영역을 할 건지, 생활의 영역을 할 건지 영역을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평가 도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번 가볼게요. 자, 여기죠.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총론 뒤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총론 뒤쪽에서 이거 그대로 나와 있죠. 자, 두 음악을 듣고 두 음악이 비슷하다, 다르다. 자, 두 음악을 들었어요. 변별해요. 청각 변별해요. 자, 근데 3번 가볼까요? 3번에 가보시면은 지금 보니까 음색이라는 거를 갖다가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아, 이게 태평소야라는 것으로 식별을 해요. 그래서 아까 1번하고 3번하고의 차이를 잘 보세요 라고 했었죠. 1번에서 변별, 청각적인 어떤 두 가지의 소리를 듣고 구별하는 거. 먼저 지금 정의 음악적 청각 인지했다. 청각 3번에 나왔던 청각 인지랑 어떤 음색에 대한 것이 그것이 태평소야 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악기들 여러 가지 나오죠. 이거는 국악기의 뭐야? 라는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악기 소리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각 인지 및 식별하고 관련이 되는 거였었어요. 앞에 문제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1번, 3번을 가장 헷갈려 하시고요. 나머지는 별로 안 헷갈려요. 악보하고 소리는 악보가 당연히 나올 거고 여기에서 악보 하나 나오고 악보에 따른 뭐가 나와? 소리가 나와. 악보와 소리가 연결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4번은 배경 지식에 대한 거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잠깐만요.
배경 지식 검사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이야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하고 관련돼서 나올 수 있냐면 세계 민요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어느 나라 민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은 어업이 뭐 주 생산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란무시 악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배경적인 거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뭐 베트남에 이러한 어떤 뭐 노래가 민요가 발달을 했다. 뭐 이런 뭐 베트남이 뭐 프랑스 식민지에 있을 때 뭐 리디아 방보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어떤 배경적인 지식하고도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세계 민요하고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곡 능력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6번에 즉흥 연주 창의적 것을 거기서 나오는 거는 즉흥 연주가 조금 변형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7번 음악적 행동, 정서적 반응 검사의 반응, 행동 반응. 독보 능력, 이것도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연주도 넘어갈 수 있고요. 신체 표현에서 특히 지휘 모형은 신체 표현하고 어울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음악적 행동에서 실험 지필 검사는 정확하게 보세요. 음악을 듣고 체크하는 거. 지금 이것도 실험 지필 검사가 가장 음악적인 거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이 부분 어려운 부분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수행평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행평가 2015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습 과정과 결과를 과정 플러스 결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미 앞에서 봤었어요. 단 2015 교육과정의 음악과 전체 교육과목에서 과정에 대한 평가는 3과목만 제외하고 제시한다. 우리 이것 또한 이미 앞에서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3과목이 뭘까요? 그렇죠. 음악사, 음악 1호, 음감비. 그렇죠. 내가 10시간을 투자했으면 10시간의 공부한거가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40분 투자를 해서 지금 애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평가 결과하고 과정에 대한 거 실기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 봐볼게요.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되 학습 과정에서 관찰되는 행동과 태도의 변화,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학습 태도, 과정, 결과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 자, 그러면 수행평가에서 우리는 과정, 결과만 가지고 문제를 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 과정, 결과, 태도, 정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도 균형 있게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의적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고루 평가하는 것까지 강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이 2015의 컨셉이었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가 수행평가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 15번 가볼게요. 자, 15번에서 보면은요, 다음 수행평가는 2015 교육과정 평가 방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자상포예요. 자기평가, 상무평가, 포트폴리오, 자상포. 그래서 이 3과목에서 제시되는데 각 평가의 유형을 쓰시고 제외되는 3과목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3과목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음악 연주, 음악 이론, 음악사 이렇게 지금 실기와 관련된 과목들이 제외가 되고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합창, 합중, 공연 실습에서도 제외돼요. 뭐라고요? 합창, 합중, 그 다음에 공연 실습에서도 포트폴리오는 제외되더라. 다시 포트폴리오는 합창, 합중, 공연 실습에서도 제외되더라. 자, 아까 우리가 마지막 그 15번에서 마지막 단에서 보이는 이게 이제 교사평가 와 관련된 지금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평가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이라든지 얼마나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것들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데서 체크해 두세요. 포트폴리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양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6번 가볼게요. 다음과 같은 학습을 계획할 때,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문제가 풀기 싫어졌을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다운을 시키는 속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지문에 뭐가 많이 있을수록 어때요? 생각보다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답 다 있는 경우들이 많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물론 생각하면서 아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가 발표하고 뭐 한 거니까 관찰하는 거 필요하겠네 라면서 관찰을 도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총합평가와 과정중심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중심평가에서 1차식부터 8차식까지 이러이러 평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6차식까지는 8차시까지는 그리고 8차시에 교사평가, 자기평가, 상호평가를 할 거다라는 것이 과정중심 평가 있잖아요. 그럼 총괄평가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놨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빠진 것이 관찰이었거든.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내가 이렇게 기에 눌리지 말고 뭔가 이렇게 허걱하는 거에서 나왔을 때 기에 눌리지 말고 답이 어딘가 여기 어떻게 배치가 돼 있을걸? 라는 거를 염두하시면서 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리허설 하는 거 관찰하고 뭐 봐야 되고 음악극 같은 거 공연하는 거 뭐 관찰평가 당연히 나오겠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제 또 제외되는 과목이 뭐겠는 제외되는 거 뭐가 있겠어요? 이 관찰과 관련이 없는 거 글 많은 것도 제외되겠지. 찍으세요. 시작. 그렇지. 음악 이론과 음악사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알맞는 수행평가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는 답을 말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그 문장에 나오는 키워드를 하나씩만 뽑으세요. 아시겠죠? 가볼게요. 개념지도 작성법. 여기에서 키워드 뭘까? 개념지도지 당연히. 자, 두 번째 관찰법. 관찰이지. 자, 무슨 관찰? 아니, 무슨 관찰? 행동 관찰. 관찰 그러니까 아까 금방 봤잖아요. 관찰법에서는 글 말고 행동하는 거 실제 하는 거 그거 음악적 행동 관찰 아시겠죠? 자 구술시험 말로 표현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논술은 뭘로 표현해야 돼요? 글로 표현해야 돼요. 이거 아마 지금 바뀐 거에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글로 표현한다. 제가 다시 드린 거에는 바뀌어졌을 거예요. 글로 표현한다. 자, 동료평가는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면접법. 문답. 오케이. 실기시험. 뭐라고요? 실현. 오케이. 실험실습법. 실습. 그죠? 이것도 실현행위. 그죠?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 결과보고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기평가. 스스로. 토론. 그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서류철 일정 기간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8번 넘어갈게요. 포트폴리오 평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평가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도구를 갖다가 포트폴리오를 많이 써요. 그죠? 그때 이거는 참평가이다, 대안평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거가 뭐고 대안이라는 거가 뭔데? 라는 거가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죠. 참, 진짜 평가래. 뭐가 진짜 평가래? 라고 했었을 때 그죠? 진짜 실제를 갖다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실제 생산물에 초점을 둔 거죠. 실제 생산물. 그 다음에 이거를 대안평가라고 할 때는 뭘 대안한 거라? 전통적인 지필고사를 대안한 거다. 라는 것이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 포트폴리오의 순서에 대한 거 수선 반영이에요. 맞아요? 수집해야죠. 무슨 언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결정되면 네 번째죠. 어떤 성취 기준으로 평가할 까 수집된 자료. 수집. 시험 문제에서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수선 반영, 수집이 있을 것이다. 말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수집이 있을 것이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수집 반영, 수선 반영, 증거 자료, 수집. 말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자료 수집한다가 있을 거다라고요. 그 다음에 선은 뭐야? 선정하는 거죠. 모아서 이걸 뭐 작품인지 다양한 작품들을 모아서 이제 뭘 가지고 평가할까 선정해야 될거든요. 다양한 거에서 선정하겠죠. 다양한 종인들 우리가 3번에서 뭐 다양한 학생들의 작품을 모은다 그랬죠. 아까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다양성이란 거 봤었잖아요.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나면 다양성 담아놓는 거기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평가한 게 아니라 자 선생님이 오늘 10가지 우리가 이번 학기에 10가지 활동했는데 여기에서 6가지 활동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보고주고 채점을 할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이 나눠준 모든 뿌리터가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자 우리가
뭐 했던 거 5가지가 있어야 돼요. 라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거에서 픽업하는 거 해야겠죠. 선정하는 거 해야겠죠. 아시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반성. 증거자를, 자, 여기서 키워드 볼까요? 반성 단계 그 2번에서 키워드? 이러면 이제 또 우리 일주일 넘어가요. 뭐요? 키워드! 반성 단계는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증거자료는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밝힐 수 있는 단계다. 키워드? 그렇죠. 자신의 생각. 내가 공부 대충 했네. 라면, 이게 이거였어? 이거구나. 라면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명료하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채점 지금 하고 있죠?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는 사람하고. 자,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하시면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투영 단계. 투영 단계에서는 뭐예요? 키워드. 새로운 거. 그죠? 내가 이제 반성했으면 공무본부에 똑같으면 안 되죠? 새로운 계획을 해야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투영까지. 그러니까 수선 반영. 수집, 아니면 수집하고, 선정하고, 반성하고, 투영하는 거. 그래서 순서가요. 4, 3, 2, 3, 4, 2, 1. 네, 답안지가 지금 잘못 났죠. 네, 3, 4, 2, 1. 이게 몇 번이에요? 18번.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9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의 다음 4가지 역할을 서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할 때 주로 교사가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더라. 이거는 그냥 문장 그대로 외우세요. 주로 학생들이 맡게 되고 포트폴리오를 포함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책임은 주로 교사에게 달려지는 상황에 따라서 학생이 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 1대1 면접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발전시켜 가더라 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가요. 바로 평가 부분에 대한 전체를 지금 다 한 겁니다. 5분 쉬었다가 우리는 이제 2015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개과라는 걸 가도록 할 거예요. 교육과정 적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과를 보도록 할게요. 5분 쉬었다 갈게요.